아청법 처벌 위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약한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의 기성세대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약자라 하는데요. 하지만 이따금씩 이들을 대상으로 이상 성욕을 보이는 경우의 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수위 높은 아청법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 그리고 만 13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연령대에 속해 있다면 이 특례법에 의거한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을 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 자행되었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실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연령대가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라면 특례법 적용을 통한 더욱 중한 처벌을 감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추행 시 5년 이상의 실형 내지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간음 행위가 있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상당한 고초를 치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피해 아동이 신체적으로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아청법 처벌을 넘어선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에서 받게 되는 처벌의 근거 또한 아청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네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은 장애인에 해당해 신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미약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년을 간음했다면 별도의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추행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이러한 실질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상 성욕을 가진 일부 성인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요로 인해 꾸준히 음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유통 과정에 관여했다면 역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적인 착취물 주인공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 자가 콘텐츠의 제작이나 수입 또는 수출 과정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금전을 목적으로 판매나 대여 사업을 했다고 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는 기본으로 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범행에 착수하지 못한 미수범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아청법 처벌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라 하였습니다. 간혹 어렸을 때 당한 성범죄를 성인이 되어서 고소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아청법에서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성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있어 특례를 적용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행해진 강간이나 추행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별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언제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범죄를 증명할 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하였는데요.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성착취 범죄로 인해 아청법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비대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그 안에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바로 성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에 대한 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 수단을 통해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인 착취의 목적을 두고 혐오감이나 수치심 그리고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하도록 상황을 의도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성적인 감정이나 성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인 접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보완 처분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전자발찌에 부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신상 정보가 등록되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낙인이 찍히거나 유전자 채취 정보가 보관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청법 처벌은 실질적으로 받는 벌금형이나 실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감당해야 할 보안 처분을 통한 불이익 역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만약 본인이 아청법 위반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라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본인의 인생에 큰 리스크를 남기지 않도록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개별 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서도 전과 사실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청법 처벌의 수위 자체가 약하지 않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으며 초범이라 해도 재범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평화롭게 도출해 유리한 양형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아청법의 위배 사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믿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